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라이브 안 해가지고 안 보고 싶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보고 싶더라고요. 자, 오늘은 정말 많이 기다리셨던 Q&A 시간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소통하는 걸 참 좋아해서 가감없이 라이브에서 답변을 드리곤 하는데, 사실 라이브 방송이 아닌 처음으로 준비해보는 컨텐츠 영상이다 보니 많이 떨려서 오늘 몇 번을 다시 재촬영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미리 사전에 인스타그램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를 드린 것처럼 질문에 이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요.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질문들도 꽤 있었어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짜장면, 짬뽕. 저는 짬뽕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면이랑 해산물 이런 거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차돌 짬뽕 밥을 선호합니다. 두 번째 질문. 떡볶이와 마라탕 중 뭘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닭 마라탕입니다. 전 떡볶이를 정말 연중 행사처럼 먹는 사람이에요. 바로 어저께도 떡볶이를 먹기는 했지만 1년에 한두 번 시켜 먹을까 말까 합니다. 뭐 싫어하는 음식은 아니고 그냥 누가 사주면 먹는 정도? 마라탕은 꼭 그렇게 땡기는 날이 있어요. 그때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마라탕이나 마라샹궈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다이어트 중이라 좀 많이 참고 있기는 한데 조만간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남자친구 썰. 저도 사람인지라 연애를 안 해본 거는 아닌데요. 사실 그분들도 제가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업로드돼서 박제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라이브 중에 종종 문득 생각나는 썰이 있다면 재미삼아서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계기로 대중 앞에 다시 나오게 되었는지, 일반인의 생활을 했어요. 평범하게 제가 다시 남들처럼 일반인의 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 힘든 점이 많았어요. 회사에 오리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입방아에 오르내린다거나, 믿었던 친구들이 술 안주거리로 저를 얘기한다거나, 제가 처음 근황올림픽이라는 채널에서 출연 제의를 받았던 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한 5, 6년 전에? 그때는 인터넷 방송 문화나 이런 거에 관심이 진짜 일절 없었고, 일반 회사 다닐 시기여가지고 정중하게 거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9월부터 플렉스TV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 처음에는 오리라는 걸 숨기고 다른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금방 들켜버려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을 지켜주신 시청자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분들을 또 버리고 도망치는 짓은 사실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오리라는 게 사람들한테 밝혀졌을 때 도망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번만큼은 제 스스로한테 다른 선택지를 한번 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닉네임을 오리로 바꾸고 제가 오리가 맞습니다 하고 공지도 올리고요. 실제로 제 방송의 주요 시청자분들, 자주 오시는 분들은 한동안 제가 처음에는 오리라는 걸 숨겨주시기까지 했어요. 갑작스러운 관심 때문에 제가 많이 혼란스러울까봐 소문을 안 내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한 배려였죠. 근데 그런 분들을 두고 제가 어떻게 또 도망칩니까? 그렇게 활동을 조용히 최선을 다해 하고 있었는데, 근황올림픽에서 두 번째 제안이 좀 들어왔어요. 제가 평범히 생활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또 거절했겠죠. 두 번째 권유였고,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고 오리라는 게 이미 알려졌고 5, 6년을 한결같이 기다려주신 당담자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저로서는 정말 큰 결심을 한 건데, 너 방송하니까 나왔구나, 결국엔 방송 홍보냐? 이런 분들께는 심심한 안타까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제 답변으로 오해가 부디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개설을 하고 낑낑거리면서 편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5번째 질문이에요. 1집 앨범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저한테 되게 아픈 손가락 같은 곡이 있어요. 사실 원래 눈이 내려와가 타이틀곡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런 사람이라는 곡이 타이틀곡이었고 그 노래로 연습을 했었어요. 계속. 녹음 한두 달 전에 갑자기 눈이 내려와라는 곡을 작곡했는데 너무 좋으니까 이걸로 타이틀곡을 가자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간 연습을 가장 많이 했던 곡이기도 했고 제일 좋아하는 곡이기도 했고 제 성격이 많이 나오는 곡이에요. 그래서 많이 애착이 가고 애정하는 곡입니다. 언제 들어도 또 설레이는 곡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째 질문. 근황 올림픽 인터뷰 중에 어떤 게 기억에 남는지. 안 나요. 그냥 머릿속이 새하였어요. 말을 참 잘한다, 침착하고 뭐 멘탈 갑인 것 같아 보인다 하셨는데 사실 그때 제 속은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업로드된 거 보고 난 다음에 아 이런 질문도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구나 했던 것도 있었어요.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당담자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진행을 잘하십니다. 7번째 질문. 질문이 좀 길어요. 아무래도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되면 요즘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밈을 잘 알고 또 활용하면서 방송을 재밌게 이끌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이후 처음 보거나 뭐 듣고 나서 가장 충격받거나 신기했던 밈은 무엇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2009년대와 지금 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느끼신 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영상 후원이 원래 없었어요. 플렉스TV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니 글쎄 영상 후원으로 자꾸 제 영상을 이렇게 띄우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게 약간 정말 신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일 가수가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오리님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셨나요? 저는 생각보다 공부머리는 없는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공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친구들이 의외라고 하는데 이게 좀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요. 나름 그냥 한 가지 분야를 좀 파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잖아요. 10살, 8살, 그리고 3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는 개어머니인데 동물병원에서 일을 했을 때 수의사분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어떤 공부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쪽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이 되어서 그동안 해온 일들 중에 오리님의 적성에 가장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직업이 있었을까요? 방송이요. 천성을 못 버리나 봐요. 타고난 관종이라. 전 지금까지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매일매일 방황했어요. 정말 나는 왜 살아있는 거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내 살아있는 이유는 뭘까? 고민을 매일매일 했어요.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뭐 일머리는 없는 게 아니어서 일은 곧잘 잘 배우곤 했는데 보통은 사람에 치이거나 제가 질리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회사에 어떤 적을 오래 두지 못한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워낙 방어적인 성격이기도 했고 저는 제가 오리라는 게 밝혀지면은 정말 무슨 세상이 뒤집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송 일을 하잖아요. 근데 방송 일을 하면서 오리라는 거를 밝히고 방송을 하고 할 정도로 저는 이 일이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그동안 못 보여드린 만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저라는 사람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데뷔하게 된 계기 제일 궁금하셨죠? 이게 사실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있어요. 자, 그냥 뭐 데뷔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알려진 것과 같이 제가 소속되어 있던 소속사는 중소기획사였어요. 근데 뭐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르게 사실은 기획사 겸 실용음악학원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아이였고 초등학교 때는 성악부에 소속되어 있었고 그러다가 그 실용음악이라는 분야를 알게 된 게 그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자기 아는 오빠가 다니는데 실용음악학원 있다고 한번 가볼래? 이래가지고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소속사 사장님을 만났고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았고 제가 가수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를 알아차리셨나 봐요. 그 당시 소속사 대표님이 저를 데뷔시키는 거는 어떻겠냐고 어머니께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가수를 키워보신 적이 없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리고 뭐 소극장 공연 같은 것도 학원생들이랑 한다고 하면서 한번 와보라고 하셨고 당시 저랑 저희 어머니는 그 제안이 얼마나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몰랐죠. 사실은 제가 철이 없어서 앞을 내다보지 못했고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머니랑 가족들을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부채감이 많이 커요. 근데 하고 싶다고 하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오디션 때 불렀던 노래 11번째 질문입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노래를 뭔가 시키기는 하셨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정말 1절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거미의 그대 돌아오면이라는 곡이 제 첫 레슨곡이었어요.
그리고 기간과 트레이닝 과정, 연습 기간은 약 1년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사실 저한테도 좋은 기억이 아니잖아요. 유년기 시절은 기억이 나는데 청소년기 시절에 대한 기억이 잘 없어요. 드문드문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 매일매일 울었고 매일매일 혼났습니다. 일단 살을 빼야 됐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 했죠. 다이어트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네, 매일매일 풀만 먹고 계란만 먹고 닭가슴살만 먹고 하루 종일 노래하고 춤추고 거기에 이제 따로 PT까지 받고 그냥 항상 굶주려 있었어요.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거 진짜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떡볶이가 먹기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생각보다 살이 빠르게 빠졌거든요, 처음에. 정체기가 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계란 흰자 하나만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극단적이었냐면 요즘으로 치면은 아동학대예요. 근데 이제 계란 흰자 먹고 너무 어지러우면 링거 맞으러 가고 설문제 먹고 그렇게 버텼어요. 근데 제가 그 학원생들이랑 대표님이랑 그 트레이너분들이랑 매일 같이 밥을 먹거든요. 둘러앉아서. 저는 항상 소외돼 있었고 다른 학생들 밥 먹는 것도 보고 싶지도 않고 냄새도 맡기 싫고 음식 보고 싶지도 않은데 단체 생활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꼭 앉아있게 했어요. 아무리 단체 생활이어도 그 고문 아닌가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는 매일매일 혼났어요. 매일매일 너무 힘들었고 매일매일 울었고 제가 눈치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격이 유난히 해맑은 편인데 그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만 궁금해한다는 느낌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엄격하고 힘들게 연습생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어떤 학창시절을 보냈는지 그 전과 달랐나요? 너무 달라졌죠. 이 얘기를 좀 꺼내는 게 좀 많이 마음이 무거운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1월 방송이었잖아요.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방송 직후쯤이었을 거예요. 얼마 안 됐을 때 졸업 앨범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애들 혼란스럽다. 졸업식 참석하지 말아달라. 라고 엄마한테 통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졸업식을 참석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게 뭐 고등학교도 물론이에요. 적응하지 못했어요. 입학하자마자 한 학기도 못 채우고 바로 자퇴했고요. 검정고시 치르고 18살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게 태어나서 한 번밖에 졸업식을 가본 적이 없네요. 14번째 질문이에요. 방송 직전에 자기 관리를 못해서 더 살이 쪘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그랬나봐요. 사실 너무 오래전 얘기라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많아요. 네,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정 기간 휴가를 주셨었는데 휴가 기간에도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병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연습생들한테 그게 있어요. 인바디를 재는데 그 몸무게 잴 때 꼼수가 있어요. 살짝 벽을 짚는다거나 해가지고 1, 2kg 정도 다운시키는. 근데 살 안 빠지면 너무너무 혼나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짓말 하게 됐던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멍청한 짓이죠. 저도 모르게 그 꼼수를 좀 부렸다가 그날 들킨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살이 다시 찐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 다시 보니까 뭐 볼이랑 종아리가 통통한 느낌은 있어도 그렇게 뚱뚱한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멘탈 문제가 있었는지 거울 속의 제 모습은 한 100kg가 넘어가는 거구예요. 이런 증상은 섭식 장애로도 이어졌고요. 제가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계속 됐었고 거의 10여 년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20대 중반까지. 아마 어린 시절에 무리한 다이어트랑 섭식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나 통제가 섭식장애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싶었고요. 지금은 완전히 괜찮아져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다이어트하고 있습니다. 15번째, 강남 소재 중학교 출신의 한림예고 출신인데 금수저가 아닌 게 이상해요. 제가 근황올림픽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집안이 가세가 기울었다라고 대답을 드린 게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집안일이라 사실 얘기하기 조금 조심스러운데 조심스럽게 풀어보자면 아버지가 살아계신 유년 시절까지는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유복했던 게 사실이에요. 오히려 넘쳤죠. 근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자도 망하면 3대는 간다고. 근데 우리 집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강남에 살았던 집은요, 어머니가 아들 없는 딸부잣집 장녀예요. 외할머니가 혼자셨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엄마를 생각해서 그 생전 외할머니랑 이모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던 집이었고, 저희는
뭐 물론 그 전에도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그 집에 가긴 했지만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온 이후에도 그 집에서 할머니, 엄마, 그리고 이모 3명, 그리고 작은 오빠 이렇게 해서 7 식구가 한 집에서 같이 복작복작 살았어요.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나름 부족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많이 심하게 기울었죠. 어머니가 티를 안 내시려고 자식들한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이런 저를 금수저라고 한다면 정말 돈 많으신 집안 자제분들, 재벌분들 들으시면 코웃음 칩니다. 그냥 중상층 식구가 많다 보니까 복작복작하게 예쁨 많이 받으면서 막내로 자랐던 건 사실이에요. 이모들이 또 시집을 늦게 가가. 그리고 이건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 물론 장난이지라고 믿어요. 왜 이렇게 예쁘냐, 왜 예쁜 거냐 이런 물어보시는데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손꼽아서 풍채 좋은 미남이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입을 모아서.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어머니에 비하면 정말 예쁜 축에도 못 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요즘 예쁘다는 말 들으니까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네요. 이런 얘기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없고 응원한다 메시지 남겨주신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제가 24시간 동안 받았던 Q&A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오늘 콘텐츠가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궁금한 게 생기시면 또 Q&A 시즌2, 시즌3 이런 식으로 또 꾸준히 제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 봐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세요. 이상 오리였습니다. 눈이